리얼 버라이어티, 리얼리티와 버라이어티의 합성어로 각본 없는 그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 실제 상황을 담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을 칭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은 유난히 리얼리티를 강조하죠. 이게 실제라고 하는데 시청자들은 저거 진짜야, 가짜야, 본이야, 대본이야 항상 의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한 끼 줍쇼하고 유키즈 온 더 블럭의 경우 사람들이 다 궁금해 하잖아요. 또 유명인이 등장하기도 하니까 저게 뭐 우연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뭔가 기사 댓글 같은 데 보면 나 아는 뭐 누가 뭐 PD인데 작가인데 그런 거 다 짜고 하는 거라고 그랬다. 이런 댓글들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집에서 했는데 짜고 했다 이런 말도 나올 법 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뭐 누구네 집이 그런 집이었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 누가 우리 아는 사람이 그렇다는데 이런 말들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 제가 우연히 찍힌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그거 섭외되신 거 아니었냐, 얘기된 거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얘기가 안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그 얘기 한번 해보고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그 이영자 씨가 바자회에 갔던 날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찍혔어요. 그 우리 동네였거든요. 그 바자회 열린 곳이. 근데 우리 남편이 산책 나갔다가 거기 무슨 바자회 하더라. 그래서 가봤더니 김원희 씨 주최로 열린 바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이영자 씨에게 화분을 몇 개 샀는데 그 과정에서 이영자 씨가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 남편이 들어오니까 뭐 누구 아빠 이렇게 불렀더니 조그맣게 불렀는데 이제 이영자 씨가 듣고 누구 아빠 이렇게 크게 불러가지고 저하고 이영자 씨하고 잘 아는 사이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다 끝나고 화분 사고 나오는데 이제 연출자인가 봐요. 조연출이신지 이거 방송에 나가도 되냐고 이제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장면이 꽤 오래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제가 방송에 출연도 하는 사람이니까 제작진하고 이제 상의가 된 출연이라고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을 2009년, 10년 이때부터 거의 매주 출연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알아보시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TV에 출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지적 참견 시점에 잠깐 나온 건데 그렇게 카톡과 문자를 많이 받은 거예요. 지상파 방송에 영향이 그렇게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거기 이제 1시간 정도 머물렀는데 거기서 어떤 설정도 없었어요. 그냥 이제 그 보이는 것 중에서 편집돼서 나온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어떤 장면을 찍던지 뭐 손님으로 누가 가장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슈가맨에 제가 방청 신청을 했다가 이제 방청객으로 나 앉아 있다가 거기서 이제 유재석 씨, 유희열 씨하고 인터뷰를 하게 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진짜 게시판에 방청 신청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건데 사실은 30대에 이제 저랑 같이 무슨 프로그램 하는 작가님하고 저하고 같이 가기로 한 거여서 그 제작진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를 알 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일부 누구는 이제 녹화를 하다가 저분은 그분 아니야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유재석 씨가 바로 우리 남편에게 말을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온다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총선 날이어서 그 작가님이랑 같이 가시기로 했던 모든 사람이 못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방청객 신청을 했는데 그 자리가 비면 펑크가 나면 안 되니까 제가 우리 식구를 다 끌고 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가면서 자기 방송에 얼굴 나오면 안 된다고 막 진짜 막 난리들을 치면서 갔어요. 막 삐죽거리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유재석 씨가 마이크를 딱 갖다 대니까 막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말들을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얘기하고 그리고 40대 지나서 30대 쪽으로 이제 갔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또 저희 사위 목소리인 거예요.
사위가 얘기하고 우리 딸이 얘기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이제 꽤 오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모든 사람이 또 그건 이제 100% 섭외된 거다. 슈가맨 알고 보니까 저렇게 섭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제작진이 제가 가는 건 이름 때문에 알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뭐 저희 남편이나 저희 사위 딸이 가는 건 전혀 몰랐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줄을 서서 거기 이제 순서를 기다렸다가 거기 자리에 앉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혹시 펑크를 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안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걸 대비할 인력은 마련해 두는 것 같았어요. 조금 이제 방청객으로 활용하려는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연령대별로 이제 2명 정도를 대비책으로 기다리게 해놓고 있다가 혹시 그러고 이제 방송 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또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마련해 놓는 것 같았어요. 그 외에 뭔가 누가 이제 설정으로 초대되고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줄도 다 서고 같이 입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알죠.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기하는 시간도 길고 그 방청에서 이제 녹화 끝날 때까지도 기니까 그거는 진짜 대단한 열정 가진 사람들만 방청을 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 장소도 일산이어서 오가는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래서 이 슈가맨 제작진들이 사실 그 방청객들에게 굉장히 고마워해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부르의 명곡이나 뭐 유희열의 스케치북 이런 것도 방청 신청을 해서 가봤는데 가보면 그 방송 제작진 또 거기서 이제 방청객 관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너네들한테 공짜를 보여준다 콘서트를 이런 느낌이고 사실 방청객은 출연료도 안 받고 얼굴 나오는 거잖아요.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뭐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그 인터뷰 오래 했으면 그래도 JTBC가 몰아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공연 보여줬으니까 녹화하는 거 연예인 보여줬으니까 그런 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입장이 다른 거죠. 그리고 제가 왜 라디오스타에 대해서 막 신랄한 지적들을 하니까 제가 뭐 라디오스타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이렇게 댓글 보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라디오스타를 굉장히 좋아한 사람이에요. 1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회를 다 봤고 제가 라디오스타 오프닝에 나온 적도 있어요. 기억 못 하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제가 라디오스타에 대해서 너무 좋은 글을 많이 쓰니까 그 제 글을 오프닝에 인용을 한 거죠. 그래서 김국진 씨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김태원, 김웅수, 이준, 노영화까지 라디오스타는 원석가공의 달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뒤처지는 이 없는 완벽한 조합의 진행자들이다. 셋방살이에서 당당한 자가로 무릎팍도사의 빌부터 살며 5분 방송이라는 굴욕을 당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눈물겨운 성공기다. 이런 게 이제 제가 썼던 글인데 그걸 이제 오프닝에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규현 씨가 라고 말씀해 주신 정석기 선생님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꽃받침으로 규현 씨가 그런 것도 나왔어요. 제가 거기서 이제 아들과 딸 그 드라마에 비교했거든요. 아들과 딸 드라마에서 그 핍박을 받던 김희애가 성공해서 나중에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는 느낌이었다. 라디오스타가 정말 무릎팍도사에서 셋방살이처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무릎팍도사가 아예 독립해서 나가고 라디오스타가 단독 프로그램이 됐었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네이버 칼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PD님 전화번호를 알아서 라디오스타하고 출연자하고 제작진 인터뷰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PD님이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전화번호 받았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지금 오프닝에서 정석희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하셨냐는 거예요. 진짜 우연이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도 못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짜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이 출연자도 이미 저하고 제작진하고 아는 사이여서 그런 오프닝을 진행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우연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경험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우연히 뭐 연예인이 등장한다던가 저거 짜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저는 이제 제작진을 믿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좀 그 기만하는 그런 제작진들도 있으니까 문제죠. 시청자들이 눈높이가 높잖아요. 판단이 되시잖아요. 보면 알죠. 한 끼 줍쇼에 나온 가족들의 표정, 반응 이런 걸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거는 잘 아시리라고 믿고요. 리얼리티라는 거를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관찰 예능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시작하는 관찰 예능의 대부분이 그냥 그걸 찍는 거예요. 연기하듯이 기지개 켜고 발꿈지락거리고 이런 걸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강다니엘 씨가 출연했던 MBC 이불 밖은 위험에는 진짜 카메라만 설치해놓고 제작진은 빠지는 그런 촬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리얼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리얼을 강조하는 거는 무리죠. 그러니까 무한도전 일찍 와주길 바래처럼 이게 시간 체크를 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하지만 대부분은 같이 어울려서 있다가 한 명씩 등장해서 오프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리얼리티라는 걸 굳이 믿으실 것도 없고 의심하실 필요도 없고 그러나 가늠해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